왜 그러냐면 너네를 마루타 삼아서 통합수능에다가 내신 5등급 때려서 도대체 어디서 변별력을 갖고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2028학년도에서 현명한 사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너네를 써먹을 수밖에 없거든. 당연히 너네가 또 몸빵이라고 했지. 너네는 그나마 점몇 토스점도 있잖아. 제대로 그것도 없어. 1, 2, 3, 4,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네한테 그렇게 소폭 변화를 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니네 아량이 2028학년도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요강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반복해서 말하잖아. 모든 전형을 동시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럼 동시에 대비하려면 각 전형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무슨 전형은 몇 프로 반영한대 이런 거 좀 제발 보지 말고 중요한 거는 그 전형의 목적이 뭐냐. 어떤 애들을 뽑으려고 논술이 있는 거고 학종이 있는 거고 교과가 있는 거고 정시가 있는 거냐. 그 다음에 평가의 주안점 어디에 집중적으로 기준으로 잡고 고득점과 저득점을 나누느냐. 그 다음에 평가장 면접장은 어떤 상황이고 논술 시험장은 어떤 상황이냐. 이것 때문에 고3이 수시에서조차 재수생한테 밀리는 거거든. 이거 얼마든지 고3이 자기가 얻은 정보, 합격자 후기 이런 걸 통해서 웹상에서 얼마든지 확보해서 따질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걸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 이거를. 대부분 논술 시험장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러니까 재수생한테 가서 밀리지. 그 다음에 출제의 경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너네가 찾는다기보다도 그 과목이나 전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너네가 지금은 너네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줄 건데 너네가 검색을 하든 안내를 받든 다 똑같은 내용일 거야.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말 안 할 것 같은 것만 난 여기서 짚어주고 넘어갈게. 일단 논술 전형. 보통 논술은 내신이 좋아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글재주가 좋아야 되니 많이 써봐라.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논술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자기 이미지로 학생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이야. 창의성 평가 항목에서 없어진 게 2004년이야. 2004년. 야, 12년 지났어. 논술에서 아예 평가 항목이 없어. 근데 왜 이래? 아예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사고력이라는 말은 있어. 근데 그 사고력조차도 그 논술 가이드북을 읽어보면 사고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구성력이라고 해서 자기 주장이 어떻으면 뒤에 근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상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반박했고 교과 과정을 얼마나 활용했고 이런 내용이 사고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이디어, 자기의 발상 능력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가 논술을 도전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제발 이거를 신경 쓰지 마. 전형 하나가 날아가니까 재수라는 거지. 쓰고 싶은 글 말고 읽기 편한 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글재주가 좋아야 된다. 많이 써봐라. 이 얘기는 뭐야? 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역량을 길러라라는 거잖아. 그런데 너네가 수행평가하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행평가했지. 그 정도 문장력이면 충분해. 게다가 교수들이 논술 답안지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너네처럼 너네가 두세 번 읽었던 국어 문제 푸는 것처럼 키워드 위주로 발췌해서 채점을 해. 그러니까 문장력을 교수가 알아챌 수도 없어.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어떤 특정 대학교의 논술 답안지에 몇 자 요구하는지 봐봐. 그거 곱하기 지원자 수 해봐. 그걸 읽을 수 있나 교수가 제때.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도 돼. 그러니까 교수가 키워드를 스캐닝하기 편한 글.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얘를 뽑으면 4년 동안 얘가 엄청난 양의 대학생으로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와 레포트와 발표문을 제출할 거란 말이야. 그거 내가 다 평가해야 돼. 근데 읽기가 힘들어. 그런데 빨리빨리 쳐내야지. 그래서 교수는 이것을 대학 수학력 시험이랑 똑같이 입학했을 경우에 우리의 배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서술한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스킬, 그 다음에 약간의 평상시 글 쓰던 것에 대해서 튜닝, 그것만 있으면 대비할 수가 있다. 어쨌든 쉽게 대비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서 결정하지 마라. 이거는 전혀 논술이랑 상관없는 내용이다.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나는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교과 전형은 중위권 대학교 이하부터 있지.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교들은 교과 전형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실질은 요강을 보면 모집 종합 전형의 투야.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제일 높은 데가 중위권 대학이라고 보면 돼. 내신 기준으로 내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그 중위권 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통과할 정도의 내신이잖아? 걔가 그 내신 맞을 정도면 정시로 그 학교보다 2단계 이상을 가고도 남아. 그러니까 나는 교과 전형을 쓰겠다는 것은 내신만 공부하고 다른 전형은 다 버린 후 결국은 하향 지원해서 가겠다. 그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은 어떤 애들이 이용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특수한 여건이 있어. 예를 들면은 교사 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 인프라가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기 어려운 여건의 학교들이 있어. 게다가 당연히 수능을 대비하기 어려운데 논술이나 면접을 배우러 다닐 그런 여건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런 데는 내신밖에 없는 거야. 솔직히 그런 여건의 고등학교들은 전교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에 한 10몇 명만 공부하고 밑에는 안 해. 처음부터 그냥 고등학교나 졸업하려고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쉽고 내신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근데 수능이랑 논술은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 경우. 그럴 때 보통은 지방대나 하위권 대학교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 위에도 쓰지만 결국은 하향하게 돼.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그래서 나는 좀 반대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설명할게.
중하위권 이하만 전형이 존재한다. 2028학년도 비교과 부담이 가중된다. 교과 전형 재수할 때도 쓸 수 있는 학교도 꽤 되거든. 근데 너네 재수하게 되면은 교과 전형 원래 정량평가만 해야 되는데 비교과 부담이 지금도 약간은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가중될 예정이거든. 왜냐면 내신 5등급제인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쓰려면은 올해 딱 쓰고 만약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돼? 또는 성공했지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정시로 나보다 훨씬 높은 학교 가는 걸 보고 내가 배알이 틀려가지고 난 반수해야겠다. 근데 너네가 이것만 유일하게 노렸기 때문에 수능이랑 논술이 백업이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재수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야. 그래서 요것만 단타로 준비하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라는 것은 교수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야. 정량평가라는 것은 점수가 딱 숫자로 나오잖아. 근데 정성평가는 그게 안 나와. 잠재력을 보는 건데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말은 하지. 철저하게 우리는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생기부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그 대학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촘촘한 어떤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 그건 이미 정량평가 아니야? 맞지? 맞잖아. 정성평가는 평가 기준 없어. 너네가 상상하는 그런 평가 기준 없고 기껏해야 잠재력을 본다. 그 다음에 학습 역량 강화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성향을 본다. 이런 뜬구름 잡는 기준밖에 없는 거야. 자의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결과로 나타날 건지 확신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교수가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입학사정관으로 매년 로테이션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 내신이 통과했다고 해서 나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혀 다른 사람의 자의성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전형이다. 그 다음에 비교과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좀 나쁘더라도 비교과가 좋으면은 너 잠재력을 보고 뽑아주겠다. 잠재력만 있으면 된다. 성취도 안 보겠다. 뭐 이런 게 원래 출발 취지니까. 그런데 우린 정량평가 아무것도 안 봐. 잠재력을 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개나 소나 다 던질 수 있잖아. 그건 또 대학이 싫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빵빵한 애가 주로 붙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비교과 부담이 너네가 만약에 재수한다면 더 늘어나겠지? 아까도 마치 내신 5등급제 되면서 더 빡세지니까. 근데 내신 5등급제네? 이제 비교과가 내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네? 내신 5등급제니까 정시나 논술에서도 비교과 반영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걸 각오하고 들어온 게 너네 아래 학년이고, 너네는 비교과는 선택이었잖아. 난 학생부 종합전형 쓸래. 나 생기부로 대학 가볼 거야. 이런 애들만 하는 거야. 나머지 신경 안 썼잖아. 그러니까 너는 재수하면 큰일 나는 거지. 수능 최저가 가중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너네가 5월에서 8월 사이거든. 요강 발표가. 지금 그 전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칙이 최저 미적용이야. 근데 적용하는 학교들이 꽤 있지. 상위권 학교도 있고 뜬금없이 하위권 학교도 있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던 학교들이 적용할 확률이 높아졌어 지금. 왜 그러냐면 너네를 마루타 삼아서 통합수능에다가 내신 5등급제라서 도대체 어디서 변별력을 갖고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2028학년도에서 현명한 사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너네를 써먹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가중하고, 그러니까 최저 적용하던 학교들은 최저 수준을 높이거나 최저 적용하지 않은 학교들도 약한 정도의 수준으로 최저를 신설할 확률이 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학교는 신설할 거고 어떤 학교는 안 할 거니까 5월에서 9월 사이에 너네가 생각하는 대학교의 그 라인이 요강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확률은 이렇다. 그 다음에 면접 증가 확률. 당연히 너네가 또 몸빵이라고 그랬지. 너네 아래학년은 내신 5등급제야. 내신 5등급제면 너네는 그나마 내신 5등급제보다 훨씬 촘촘하게 돼 있는 데다가 1점 몇, 2점 몇 소수점도 있잖아. 쟤들은 그것도 없어. 1, 2, 3, 4, 5밖에 없어. 서울시내 지원하는 애들은 전부 다 1등급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면접의 비중과, 예를 들면 면접이 없고 서류 100% 하던 학교들은 면접을 높이고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류 면접만 하는 학교들이 서류 면접 플러스 재시험 기반 면접까지 할 확률이 높아져. 왜? 너네한테 그렇게 소폭 변화를 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니네 아래학년 2028학년도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요강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마 늘어날 거다. 근데 뭐 2028학년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아. 재수없게 너네가 가고 싶은 어떤 특정 학교가 요거나 요거를 결정하면 타격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원의 크기.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난 계속 학종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했지. 근데 내 소득의 40%가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 컨설팅이랑 면접, 수업으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할 리가 없지. 근데 왜 나쁜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돈을 내는 애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은 전형을 택하길 바라기 때문이야. 나는 내 오프라인 제자들 제대로 돈 받고 하는 수업에서 항상 이거를 먼저 가르쳐줘.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할 수가 없어. 현재 수시 중에 정원이 가장 커. 물론 대학들은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지. 너네 갑자기 통합수능에 내신 5등급제를 바꿔가지고 우리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 정원 크게 키워라고 해놓고 다 키워놨는데 지금 뭐한 짓이야. 지금 대학들이 불만이 이거지만 어쨌든 너네한테는 그런 거 해당 없잖아. 너네는 27학년도니까. 너네는 지금 정원의 크기가 가장 크고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줄이기 이전 단계야. 이걸 활용을 안 하게 되면은 전체 낙타 바늘구멍 중에서 정말로 바늘구멍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다 보면 비교과를 대비할 수밖에 없고, 비교과를 대비하게 되면 이거랑 이거는 해결되고, 학생부 정량평가 100%된 학교들이 그렇게 이걸 조금씩 스멀스멀 올려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변화를 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버릴 수가 없는 거 동시에 대비해. 다만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간 손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돼. 당연히 받침대가 뭐다? 수능이어야 된다. 수능 대비하면 요것도 대비가 된다. 수능 대비하다 보면은 면접만 대비되는 게 아니라 학교 교내 수능 대비하는 과정에서 비교과 세특이 빵빵하게 들어가잖아. 그 얘기야 지금. 전형은 너네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너네 눈치 볼 상황은 아니잖아. 일단 너네 재수 안 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 이제 고2 끝나고 고3은 시작해 안 해본 것들이 벌써부터 전형을 선택해? 벌써부터 난 논술할래. 벌써부터 나는 학종할 거야. 수능 필요 없어. 아, 나 이것저것 다 복잡해. 그냥 수능만 하고 다른 수시 아예 안 써. 난 정시 파이터야. 이런 거 건방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왜? 9월 돼서 비교과, 교과, 수능, 논술 각 역량별 성취도가 너네가 어떤 전형을 쓰고 어떤 전형을 포기할지 강제로 결정해 주는 거지. 니네가 선호하는 걸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쯤 결정해 놔야 된다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야. 왜 그런지 아니? 9월에 결정하는 거를 왜 미리 결정시킬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빨리 결정해야 학원비를 오랫동안 내니까. 그 하나밖에 없어. 누가 말했든 틀린 말이야.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돼. 따로 시간을 쓰지 마. 딴 데 가서. 9월 가서 너네의 평가 영역별 성취도가 어떤 전형을 쓸지 말지 강제해 줄 테니 머리 굴리지 마라. 그런데 아까 말했지 9월이라고? 아직 강제될 시기가 아니야. 모두 대비해라. 그 얘기지. 근데 너 논술 준비의 경우에는 시점과 방법이 있어. 이건 나중에 또 한 봄쯤에 설명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지금 시점에서 알아야 될 것만 얘기할게. 지금 이걸 시청하는 애들이 이과일 경우에는 아직 논술 준비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 수능, 수학이랑 과학이 백업이 안 되는 애들은 아무리 수리논술학원 많이 다녀봐야 절대 합격 못해. 왜냐면 수능이랑 똑같은데 마킹 대신에 논리적 서술을 하는 문제일 뿐이야. 이과 논술은. 근데 문과는 약간 달라. 문과는 사탐이랑 국어가 베이스이긴 하지만 문과는 언어 논리 논술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봄부터 대비하면 돼. 그래서 이과는 아직 대기하고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 6평 보고 나서 담임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상의한 뒤에 대비하면 되는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 설명할 이 내용을 이과도 지금 들어보면 좋겠지. 대비하는 방법이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어. 보통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이 논술 대비하는 방법이. 논술학원 반대. 수능도 지금 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시간이랑 체력을 관리할 판에 수능이랑 내신 백업한다고 밖에 나가서 사교육 다니는 게 말이 되니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논술학원을 따로 다니는 걸 내가 찬성하겠니? 내가 논술학원에서 돈 벌어먹고 살아도 오지 말라고 제발. 그 다음에 인강도 마찬가지야. 논술이랑 면접은 특징이 밀착해서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이제 강사 개인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강을 올릴 거긴 하지만 어떻게 공부하는 것만 가르쳐줄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너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3가지만 남아. 독학은 충분히 가능해. 솔직히 수능이랑 내신보다 더 쉬워 이거는. 뭐냐면 일단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학생부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이 있어. 그거면 교재로 충분해. 학교별로 있거든. 너네가 한 학교만 생각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보통 논술 하면은 못해도 2개는 쓸 거고 심한 애들은 6개를 다 쓸 수도 있잖아.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학습 대상이 생기는 거야. 그다음 이제 학교 특강, 이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경력이나 이런 거 다 검토하고 면접까지 치르고 다 확인해서 너네 앞에 학교 선생님들이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방법이 있고, 과외는 되게 중요한 건데 논술 전문 강사한테 과외 받지 마. 나도 가끔 전화가 오거든. 얼마 드릴 테니 우리 애만 1대1로 과외해달라. 안 돼. 이런 걸 잘한 사람이, 여기서 경력 쌓은 사람이 돈 많이 받고 이거 한다고 성과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아주 싼 값에 대학생 페이만 받고 합격한 지 2, 3년 된 대학생 형 언니한테 받는 게 최고야. 근데 보통 과외할 때 요즘에 수능 성적표랑 아니면 논술로 합격했다 그럼 논술 합격증 이런 거 가지고 증명하거든. 갖고 와 집에 올 때. 그때 가능하면 하나 붙은 사람보다, 보통 하나 붙는 사람이 여러 개 붙고 다 떨어지는 사람 다 떨어지거든. 대비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의 문제니까. 보통 2-3개 붙은 사람이 있어. 그 대학교가 연대나 고대는 아니어도 돼. 논술은 대학마다 다 똑같아. 교수 집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대 논술 대비하는데 저 언니는 경희대 다니네 이런 생각하지 마. 유형만 화장빨만 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한 2장 이상 가져오는 사람 합격증을 하게 되면 대학생 과외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네가 더 중요한 수능 대비라는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언니나 형이다 보니까 시간 조율도 새로 할 수 있고 얘네보다 훨씬 낫지. 얘네보다. 얘는 조금. 근데 솔직히 얘네가 훨씬 대비하는 애들이. 어쨌든 이 빨간색 3개 모두 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강조해두고, 비교과 관리의 주안점. 사실상 2학년 10월 이후에 너네는 손익분기점을 지났다. 무슨 얘기냐면 창체, 난 지금 세특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창체만 얘기하는 거야. 창체는 2학년 10월을 보통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그 이후로는 창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빼야 돼. 어떤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거 하느니 차라리 수능 공부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다, 이 이후로는. 근데 이 이전에는 창체를 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다, 이런 손익분기점 시점이 있어. 이게 2학년 10월이야 너넨 지났지. 창체가 뽀다구가 나려면은 따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행사나 뭐 참여나 활동이나 단체가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창체에 기록된다고만 해서 무조건 점수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추가할 거라고 하면 난 타이밍이 지났구나, 이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게 낫겠구나. 그런데 학교마다 뭐 한 10분의 1의 확률로 운 좋게 최소한의 시간적 비용만 들이고 쉽
쉽게 창체가 추가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어. 뭐 반나절이라든지 이 정도만 되고, 그거 행사 참여하기 전에 막 애들끼리 모여서 막 몇 번씩 모여서 연습시키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게 10분의 1 확률로 가끔 떨어져.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담임선생님한테 첫 이미지 좋게 박으라 했잖아. 이거를 누구한테 기회를 주고 안 줄지 담임선생님이 결정해. 담임선생님이 니네가 달라 그래. 그 요구할 권리도 없어. 담임선생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유가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고, 어쨌든 창체는 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을 때는 해라. 그러면 생기부는 고3 때 안 하나요? 아니지. 예전에는 창체 세특이라는 말을 썼어. 두 개 같은 비중이었거든. 하지만 요즘에는 창체라는 말 쓰지도 않고 세특이란 말 하죠. 교수가 거의 이거의 90% 봐. 너네 세특은 어차피 수능 수업 듣고 내신 수업 듣고 어쨌든 정규 수업 듣고 방과 수업 듣고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듣고 다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자동이야. 얘들은 자동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생기부를 버린 게 아니지. 요것만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소 시간 외에 내가 시간 투자를 좀 해서라도 창체를 좀 보강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들을 때는 최소한 이거라도 너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라. 일단 교내 활동이어야 되는데 물리적 장소가 교내가 아니라 학교장 승인하에 행동하는 모든 활동은 그 장소가 교내든 교외든 교내 활동이야.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원 분야 할 수는 없어. 내가 의도하고 있는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 분야랑 관련된 활동이다. 그 다음에 단체적 성격. 혼자 아무리 잘난 척 써봐야 교수 안 읽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도 나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슨 게임 회사의 베타 테스터로 활동해 왔다. 이것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마케팅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쓴 애들 잘 쓴 것 같지? 다 떨어져. 중요한 건 뭐야? 고등학교 내에서 소모임,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단체로 무슨 팀 해서 베타 테스터를 활동을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점수가 붙어. 왜냐하면 혼자 잘난 놈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힘들거든. 특히 이과는 더 그렇지. 문과는 그나마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이과는 아니야. 이과는 뭐 이과 천재라고 해봤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단체, 내가 그 조직 내에서 팀으로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소속 가산점이 붙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따져보고 내 말 안 들으려면 그거라도 해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혼란을 제거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 이 비교과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전형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말하는 게 틀려. 선생님, 이 선생님 저한테 물어봐 다 다른 말 해. 대학들도 뭉뚱그리고 얘기해. 어떻게나. 진짜 중요한 건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했고 성성자 얘기했지?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한다. 어차피 그건 너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니네 고등학교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학사 일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너네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해도 생기부에 기재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를 해서 최대한 그걸 빨아먹는다, 우리 학교 인프라를. 그지? 그것만 생각해. 그래야 노력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데, 내가 경험상 이런 애들 있잖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학교 선생님도 신경 안 써주고 주위 애들도 그냥 학교 수업이나 듣지 자기가 어떤 전형과 어떤 진로를 진출할지 고민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걱정이 많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좋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의욕 상실에 빠지거나 집중력 저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요것 때문이야. 해도 성과가 날지 불확실하겠지. 그러니까 당장 임박한 너네 학교 고등학교 인프라 빠는 데 집중을 해야지, 너무 먼 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그거 좀 말하고 싶고, 내신 수능 대비 저번 영상에서 충분히 말을 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 내가 방학 중에 해놓으라고 1월 초에 영상을 올렸어. 근데 너네는 안 한 애들도 있을 거야.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 지금 언제? 개학 이후 시점이지.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은 내신이나 수능을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만들자. 근데 이걸 생각보다 되게 애들이 안 하거든.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는 전부 다 유능한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실력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루틴이 있어. 그게 미신이든 아니든. 근데 왜 니네는 안 만들어? 이거 없이 의지력만으로는, 이거 없이 너네 멘탈만으로는 절대 장기전에 성공하기 어려워.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지금 언제? 이미 계약했더라도 3평을 앞둔 4평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타이밍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만들어라. 꼭 당부하고 싶다. 이상.